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12월 15일 수요일 아침 시간입니다.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 한번 봅니다. 오늘 다 하락했어요. 다우가 0.3% 하락했어요. 35,544. 기술주들이 떨어졌습니다. 나스닥이 1%대 1.14% 하락했어요. 15,237. 그 다음 S&P 500이 0.75%, 4,634.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0.52% 하락, 3,794입니다. 나스닥을 보면 11월 19일, 약 한 달 전이죠. 한 달은 조금 안 됩니다. 그날이 16,057 최고치 경신했던 날입니다. 11월 19일, 오늘 12월 15일이죠. 그때 최고치에 비하면 현재 약 5% 정도 하락 중입니다. S&P 500은 기억하시지만 바로 며칠 전 12월 10일 날 4,712까지 혼자 최고치 경신했죠. 거기에 비하면 지금 약 1.7% 정도 하락한 상태예요. 그러니 S&P 500보다 나스닥이 좀 더 많이 하락했죠. 5%, 연간 5%, 10%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. 대형주 보면 특히 애플이 시가총액이 3조 달러 바로 눈앞에 뒀다가 다시 하락 중에 있어요. 오늘 0.8% 하락해서 174달러. 애플이 182달러가 돼야 역사적인 3조 달러 달성을 합니다. 현재 시가총액도 세계 1등입니다. 174달러, 그러면 한 8달러 정도가 다시 올라야 3조 달러 달성하게 되죠. 또 전기차 루시드라는 종목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4.39% 급등을 했습니다. 그 이유는 나스닥 100 지수에 이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상장한 지 5개월 만의 성과예요. 나스닥은 우리가 나스닥에 투자하고 있죠. 나스닥 100.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ETF에 투자하면 좋은 장점이 뭔가 하면 우리가 가만히 그 종목을 투자만 하고 있어도 알아서 연중 행사로 리밸런싱을 한다는 거예요. 나스닥 100은 매년 연말에 인덱스를 조정하고 있어요. 그 100개의 종류를 어떤 거는 빼요. 시가총액이 하락을 해요. 그러면 그 기업을 뺍니다. 그 다음에 점점 잘 돼요. 사업이. 시가총액이 점점 오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? 그런 종목들은 다시 또 집어넣죠. 그러니 잘 달리는 말들, 그런 말들은 놔두고 100개 종목 중에 잘 못 달리는 힘이 없는 말들은 빼요. 그 다음에 새로이 자라나는 말들 중에 잘 자라는 말들은 다시 또 나스닥 100에 또 집어넣어요. 우리는 나스닥 100만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 알아서 이렇게 리밸런싱을 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? 이 나스닥 100 이런 인덱스에 주식들이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그 주가가 그 주식의 그 종목의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. 왜냐하면 여러 그 펀드들, 인덱스 펀드들 있죠. ETF나 각종 그 운용하는 펀드들이 그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고 있잖아요.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 자동적으로 그 비중에 따라서 매수를 하게 되죠. 그래서 이런 나스닥 100, S&P 500 또 어떤 지수에 빠지고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그 개별 종목의 주가가 오르내리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루시드가 5개월 만에 지금 여기 나스닥 100의 지수에 포함되게 됐다라는 소식으로 일 동안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. 지금 뉴욕 증시가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예요. 정례 회의 결과 아마 어제 오늘 회의 결과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밤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까? 하게 될 것이에요. 그것 때문에 지금 경기 심리가 강합니다. 현재 시장 전문가들이 생각이 미국이 테이퍼링이라고 그러죠. 내년 3월까지 끝내고 6월쯤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금리 인상 또 뭐 테이퍼링 언제부터 이 말이 나왔습니까? 근데 이것을 상당히 무서워해요. 또 혹시 이런 뭐 증권방송이나 또 어디 SNS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겁을 주는데 절대 겁먹을 필요 없어요. 저는 항상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죠. 또 증거에 의해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.
오늘 발표된 11월 생산자 물가 최고치를 경신했어요. 소비자 물가도 최고치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소비자 물가는 CPI라 그래요. 이 노동부가 PPI 생산자 물가 전월 대비 0.8% 상승. 0. 몇 퍼센트 이거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. 이런 물가 지표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. 전년 대비로는 9.6%나 올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이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예상치보다 다 높아요. 2010년 11월 그러면 11년 전이죠. 그때부터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에 최고치예요. 지금 소비자 물가 CPI 40년 만에 최고치죠. 또 이런 PPI 생산자 물가는 11년 만에 자료 집계를 시작한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달성한 상태예요. 경제 전문가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경제 전문가들을 상대로 연준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그 테이퍼링을 내년 3월까지 종료. 첫 금리 인상은 내년 6월에 단행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금리는 앞으로 2년간 연 3회씩 그러면 2년 동안 6번이죠.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2년 동안에 6번. 과거에 2015년도 말부터 3년 반 동안 9번을 올렸어요. 그때 주가 변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내년 3월 혹은 5월 FOMC 연준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. 골드만삭스는 첫 인상 시기를 당초 내년 6월에서 내년 5월로 당긴 바가 있습니다. 지금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생산자 물가 PPI가 급등을 했습니다. 또 인플레이션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. 그러니 이 소비자한테 판매 가격 또 정가가 될 것 아닙니까? 또 CPI 소비자 물가 40년 내에 현재 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. 자, 금리를 한번 봅시다. 금리를 보면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치위 2007년 그때 보면 5%대죠. 미국이나 우리나라나. 과거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. 뭐 IMF 때는 말할 필요도 없었죠. 그때는 막 20%까지 올라갔으니까. 금리가 빨간 게 미국이에요. 2015년 말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. 미국이. 그러면 2016년 초죠. 그때부터 계단별로 9단계. 2018년도 9월 26일까지 나와 있죠. 이때 그럼 과연 금리를 한두 번 올린 것도 아니고 9번이나 올렸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어요. 그러나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. 금리 테이퍼링 때문에 주가가 출렁이죠. 또 많은 분들이 특히 초보 되신 분들은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러나 주가의 역사를 보면 자 한번 봅시다. 2015년 말부터 금리 계속 올렸어요. 나스닥이 그러면 금리 올리기 시작했을 때 2016년 1월 8일 금리 올리기 시작했죠. 그때 4,643이었어요. 지수가 4,643. 그러면 2018년 10월 5일 날까지 계속 금리 올리는 동안에 그러면 주가가 폭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? 아니죠. 7,788. 2년 9개월간에 68%나 상승을 했습니다. 2018년도 10월 5일 날 7,788, 7,788. 지금 현재 나스닥 얼마입니까? 15,237이에요. 그것도 최고치 16,057까지 갔다가 한 달 전에 5% 떨어져서 15,237입니다. 그러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렸던 2018년도 10월에 7,788까지 68% 올랐다 그랬죠? 그때 대비 2배 올랐어요. 3년 만에. 그러니 우리가 나스닥 100 투자하죠? QQQ에 투자하죠. 3년 동안 몇 배 오릅니까? 2배 이상 오르잖아요.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 금리가 테이퍼링 뭐 어떤 이슈가 터지면 처음에는 출렁해요. 항상 그래요. 이 주가라는 것은 작은 이슈에도 주가가 출렁이잖아요. 그런데 이 금리 올린다 그래 보세요. 당연히 출렁거립니다. 그러나 그것은 잠깐 시간일 뿐이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봐왔지 않습니까?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? 또 S&P 500을 봅시다.
그러면 2016년 1월 15일 날 1880이었어요. 이것이 계속 금리를 9번을 올리는 동안에도 2018년 9월 28일 날 보면 1880에서 2913으로 나스닥보단 덜 올랐어요. 55% 상승했습니다. 나스닥이 금리 이렇게 올라가는 몇 년 동안에 68% 상승하고 S&P 500이 55%나 상승을 했습니다. 2913까지. 2913? 오늘 얼마입니까? 4634. 2018년도 3년 전에 비하면 2913에서 4634, 60% 상승했어요. 그러니 3년간 나스닥은 지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에도 계속 상승을 해왔고, 지금 현재 2018년도에 비하면 3년 전에 비하면 7,788에서 15,237 2배 올랐잖아요. S&P 500은 60%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. 그러니 테이퍼링, 금리 인상, 저는 이런 건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일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막 무섭게 폭락할 거라고 조장을 합니다. 처음에는 당연히 이런 금리라든지 이런 이슈로 당연히 출렁해요. 출렁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.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이렇게 주가가 몇십 %씩 지속적으로 오르고 몇 년 전에 보면 그때에 비하면 2배 이상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?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애플을 비롯한 각 회사들의 매출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? 몇 배로 성장했을 겁니다. 또 현금 보유 어마어마합니다. 2015년 말에, 그러면 6년 전이죠. 그때의 매출액과 영업이익, 그때의 현금 보유와 지금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.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. 그러니 지금은 각 회사들이 2005년도에 2015년도에 그렇게 금리 상승했을 때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각 회사들이 그때에 비하면 6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성장을 한 상태이고 아주 단단한 입지를 만들어낸 회사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 오히려 더 높이 상승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이슈들이 생기면 겁을 먹는 경우가 생겨요. 절대 겁먹을 필요 없어요. 요즘 며칠 동안 주가 하락이에요? 그런 거 뭐가 문제가 됩니까? 길게 보자고 얘기했죠? 또 길게 봅시다가 아니라 길게 꼭 봐야만 합니다. 주식 투자는 무조건 길게 보는 거예요. 앞으로 한 달, 3개월, 1년 후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. 몇 년 후를 봐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며칠간에 주가가 오르내리는 거 절대 신경 쓰지 말자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. 아시겠죠? 힐링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.